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석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부채꼴의 넓이를 잡을 때에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그 원과 부채꼴 사이의 어떤 면적과 호에 대한 부분과 중심각에 대한 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했었는데, 자,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약간 변화를 한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해석은 선생님 뭐 여러분들 왜 그 건축 같은 거 보면은 왜 조감도라는 말이죠. 조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윗부분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밑을 바라보는 조감. 그렇죠? 새 조감도. bird's eye view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조감도는 전체적인 것을 멀리서 봐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여기보다 선생님이 더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이게 조감도니까 선생님은 insects eye view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insects eye view는 이제 한자로 쓰면은 충감도 이렇게 되죠. 이게 벌레죠, 벌레. 벌레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감도라고 이렇게 되죠. 그죠? 벌레, 그쵸? 이 벌레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충관점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곡선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곡선을 만약에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곡선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되겠지.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것이 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벌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 벌레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벌레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벌레는 자기 스스로가 곡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벌레가 됐다고 생각해봐. 나는 벌레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가 돼?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진한다는 느낌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원래 가만히 있는 식 자체, 가만히 있는 곡선 자체를 벌레 입장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전부 직선처럼 보여서 이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죠. 곡선의 곡률은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곡선을 우리가 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곡선은 펼 수가 없기 때문에 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지? 카메라를 갖다 놓고 나서 줌인 시킨다는 거예요. 줌인을 시키면 얘가 점점 커져가면서 여기 있는 식 자체 요 녀석이 한 부분이 요렇게 해서 점점 커져가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 녀석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식으로 바뀌겠죠. 이해되겠어요? 여기 있는 부분이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더 늘리게 되면, 미안합니다. 내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 그랬잖아요. 늘리는 게 아니고 늘리게 된대요. 그렇죠? 늘리게 되면 여기 있는 녀석 요렇게 해서 직선처럼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 주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줌인시켜서 쫙 이렇게 벌려놓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곡률은 무시되어지면서 단순한 직선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라고 하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시사하게 되냐면 자, 부채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이 하나 나왔다고 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부채꼴에 내가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마치 직선처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여기 반지름을 쓰자. 여기는 반지름 R이 되겠고 이쪽이 호의 길이 L이 되겠고 반지름 R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원래가 이렇게 곡선 주로가 만들어져 있던 것을 해석할 때에
이 벌레의 눈으로 벌레의 눈알로 쳐다본다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녀석이 직선처럼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는 녀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 있는 각 자체를 세타라고 봤을 때 세타를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낸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미분 설명할 때는 이걸 이제 아주 작게 보낸다. 우리는 나중에 D세타라는 말로 이제 슬라이스, 아주 얇게 잘랐다 해서 슬라이스 D세타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실제 세타는 어디로 간다는 거죠?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 세타가 0으로 간다면 이 간격은 매우 좁은 거야.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간격이 매우 좁아지면은 사실 한번 볼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매우 간격이 좁아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작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볼까? 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의 부채꼴은 여기를 보면 이 부채꼴의 이 부분은 지금 곡선인지 직선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야. 그렇죠? 누가 봐도 직선처럼 보이잖아.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 줌인 시켜갖고, 그렇죠? 줌인 시켜서 쫙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간다면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직선이라는 것과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 곡선은 뭐가 될까? 길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직선이나 곡선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여기 있는 걸 L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 이렇게 걷는다면 사실 여기가 반지름 뭐가 돼요? R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R인 거는 알겠죠? 그 반지름이 R인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말이야, 이게 원이기 때문에 원의 한 일부분에 그었으면 현이 되는 거, 현. 현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여기서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선을 긋게 되면 수직으로 걷는다면 당연히 뭐가 돼? 이등분 한다라는 것도 알죠? 뭐 여기는 알겠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사실상 여기가 L이 됐다는 말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렇게 된다면 이것은 직선과 곡선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냐면 직선과 곡선 사이에 존재하는 여기 있는 값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부분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L이 되고 여기가 L이 되고 R이 되고 R 돼서 이걸 L로 넣는다면 이 빨간색으로 주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체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한번 써볼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쵸? 요렇게 만들어진 요 거리는 결국에는 뭐? R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지. 왜?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 매우 좁혀놓은 상태니까. 그쵸?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채꼴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주 작으면 삼각형의 면적과 동일한 의미로 갖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삼각형의 면적은 가장 많이 쓰는 면적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잖아. 그러면 결론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가 L이 되겠고 높이가 뭡니까? R이 되네요. 아하, 2분의 1 얼마? RL이 된다라는 사실. 결론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 이 말이, 알겠죠? 그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세타로 표현하는 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나 세타는 궁극적으로 세타가 아주 작을 때는 0이다. 이게 아주 0으로 갈 때는 사인 세타랑 세타라는 건 같다라고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식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삼각형 면적 중에서 AB 사인 세타라고 쓰는 것도 있을 거야. 조금 이따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겠지만 양쪽의 길이니까 R 해서 제곱이 되겠고 가운데 값에 그치? 세타 값의 사인 값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면적이 되는데, 세타를 아주 작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아주 작은 어떤 벌레의 눈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가 세타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다. 결론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고, 이 아이디어들이 바로 앞으로 수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도를 아주 작게 만든다면
결론은 여기 있는 간격도 의미가 없고 L과 R, L도 이 직선 길이와 호의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편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봤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각자 삼각함수끼리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했는데 삼각함수의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를 보겠는데 자, 이 삼각함수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다 적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기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좌표 평면을 하나 긋도록 할게.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어서 x가 되겠고 여기에 y라고 하고 놓고 제로라고 놓게. 자,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 그 단위원 유닛서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1인 원에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을 하나 그려보려고 해. 그래서 접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보고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이건 뭐 그냥 옷이 질질 끄네. 미안합니다. 잠시 이렇게 제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을 보고 이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단위원 유닛서클 반지름이 1인 원이면 여기 접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고 이 접선은 역시 수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래놓고 나서 선생님이 요렇게 돌아가는 이 편각 argument라고 했죠. 이 편각을 우리가 선생님이 세타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봅니다. 자, 수선을 내리면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뭘 따질 거냐면 여기 식에서 여기는 반지름이 1이지.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이쪽은 뭐가 돼? 1분의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바로 길이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계산할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그 숫자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 숫자에다가 여기는 뭘 곱하면 될까? 사인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돼요. 자, 1이라고 했어서 1분의 이 녀석은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결국엔 여기서 식도 하나 나오겠지만 원 위에 존재하는 점에서에 대한 바로 원에서 나온 삼각함수므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얼마?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하나 깨우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식 자체는 매우 중요한 식이고 히든 뭐냐면 숨겨져 있는 공식이다. 무슨 말이냐? 어떤 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식을 계산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1을 곱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1을 곱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로 이렇게 뭐한다? 나누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왜? 1이라는 숫자는 곱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나누어도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을 곱하거나 1을 뭐 나누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히든 언제나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공식이다라는 것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언제나 선생님 나중에 보다 보면 한 번씩 계속 얘기하게 될 거야. 보여지지 않는 식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식을 여기서 일단 한번 파악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자.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또다시 직각삼각형이 들어갔고 또다시 직각삼각형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잠시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잠시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하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자 볼까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직각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건 여러분 알죠? 왜냐하면
여기 삼각형을 가만히 보면 요 전체 삼각형에서 여기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둔다면 여기 각을 알파라고 둔다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직각이요 알파죠. 요렇게 돼서 뭐가 돼? 요렇게 돼서 90도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을 봤을 때에 이 전체 삼각형을 봤을 때는 여기가 90도니까 요렇게 두 개에서 곱해서 뭐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라고 하는 건 알겠죠. 서로 비례식이 성립해. 요게 알파면 여기는 얼마 돼?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동그라미로 놓는다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 알파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동그라미로 놓게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뭐가 돼? 여기가 알파고 요렇게 돼서 90도인데 요렇게 두 개 더해서도 요 삼각형에서 90도가 나온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요거니까 여기가 무슨 각이 된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알파 동그라미 이쪽 삼각형 알파 동그라미 전체 삼각형 알파 동그라미 맞죠?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개는 서로 뭐가 돼? 바로 두 각이 같으니까 뭐가 된다?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는 뭐가 돼? 여러분 닮음비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적용되어서 여러 가지 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공식점이 뭐죠?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그 다음에 이쪽을 다 합해서 선생님이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까지 요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비례식을 가지고 풀어서 삼각비잖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A분의 E잖아. 그래서 A분의 H죠. 그냥 하나만 해볼까? 사인 알파는 A분의 H가 사인 알파야.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는 얼마? B분의 D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거야. 내 말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BH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죠? AD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 왜냐하면 삼각함수에서 이거 A분의 H가 사인 알파 이쪽 삼각형은 사인 알파가 B분의 D니까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지그재그로 곱하는 건 아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닮은비를 계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서로 같으니까 2분의 1은 서로 없애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위 첫 번째 식이 뭐죠? AB 이꼴 뭡니까? 얼마? HE. 그쵸? 자, 일명 무슨 공식이라고 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소자 공식이라고 하지. 그쵸?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운데 H의 뭐는 제곱은 얼마입니까? H의 제곱은 CD다라고 하는 것 있었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죠? A의 제곱은 얼마? C에다가 전체 얼마? 2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네 번째는 역시 이 녀석의 제곱은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D라고 하는 값에다가 다시 2를 곱하는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줘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하도록 하자. 요식 자체에서 선생님이 약간 변화를 주면 이거는 요렇게 나눠봐. 나눠보면 어떻게 돼? 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B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죠? D분의 C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요건 B잖아. B. 그러니까 A제곱 대 B제곱은 C 대 D.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볼까?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은 C 대 D다. 그래서 C와 D의 B는 요거 제곱의 B와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 번 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식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면 이 삼각형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삼각형 전체를 보면 여기가 1인 상태고 여기가 이제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인 상태에서 요거는 1분의 요 녀석은 뭐가 돼? 요렇게 올라오니까 뭐?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분의 요 녀석이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가 얼마?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분의 이 녀석은 뭐가 돼? 각도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봅시다.
여기가 세타면 어떤 게 또다시 세타가 될까? 자, 볼까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고 여기를 선생님이 X 표시를 한다고 친다면 요렇게 두개 더해서 90도가 되는데 전체 삼각형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90도니까 요거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90도가 된다? 여기 두 개 구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해도 90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X 표시는 동일한 X 표시니까 그렇죠. 여기가 뭐가 돼?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데 뭐뭐 분의 1이 탄젠트죠. 자, 어떠한 녀석들 분의 1이 탄젠트 세타란 말은 이게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말은 요 녀석은 탄젠트 분의 1이죠. 그렇죠? 탄젠트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녀석이 탄젠트 분의 1. 그러니까 탄젠트의 뭐가 돼? 역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역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코탄젠트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코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나왔죠. 이번에는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까지의 식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건 뭘까요? 여기는 봅시다. 분의 1이라고 하면 뒤집어진다 그랬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분의 1은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 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진 거죠. 왜? 이것 분의 1이 코사인 세타니까 요것 분의 1이 코사인 세타니까 요 녀석은 코사인 세타 분의 1, 바로 여기서 말한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의 코사인의 역수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시칸트 세타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거 분의 어떻게 됩니까? 이것 분의 1이 뭐가 되죠? 사인 세타죠. 자, 다시 요 녀석 분의 1이 사인 세타. 여기가 사이가 끼어 있는 각이니까 요것 분의 요게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의 역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정의상으로 뭐라고 썼다? 코시칸트 세타라고 썼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뭡니까? 이 식 자체에서 여기 있는 바로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죠?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1의 제곱. 맞죠? 역수관계니까.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 나오네요. 이 식 자체에서 한번 볼까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보면 뭐가 하나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1과 탄젠트의 빗변이 시칸트니까 1 플러스 뭐가 되죠?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뭡니까? 시칸트 제곱 세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우리 하나 논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외워둬야 되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식에서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는 1 플러스 뭐가 돼? 1 플러스에다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바로 뭐? 코시칸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걸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칸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칸트 제곱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외워둬야 할 식입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표현해 놓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식들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뭐죠? 시칸트의 제곱.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얼마? 시칸트의 제곱은, 그죠? 시칸트의 제곱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시칸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지네끼리 서로 연결해서 풀어봐도 많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알아두는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더 형평성에서 좀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태를 한번 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식도 하나 볼 수 있죠. 자, 큰 직각삼각형에서 식을 한번 봅니다. 큰 직각삼각형은 요거 제곱다 요거 제곱이죠. 얼마입니까? 시칸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시칸트 제곱 세타는, 그쵸? 바로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바로 뭐죠? 이거 전체의 제곱이랑 같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코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합한 녀석의 전체의 뭐다? 제곱이다 라고 하는 요 식도 매우 중요한 식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역시 뭐가 돼? 여기 있는 그림으로 판단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이 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할 식이며
세타가 여러분들 이게 둔각으로 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관계를 봤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뭘 보려고 하냐면 각 사분면에서의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사분면에서의 각을 한번 봅시다. 각 사분면에서의 부호를 한번 각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란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을 하나 잡았을 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을 한번 쫙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원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축을 하나 잡고요. X축 여기다 놓을까요? 자, 이쪽 놓고 그림 정말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일단 축을 먼저 한번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X축, 그 다음에 Y축을 하나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하나 나왔다고 봤을 때 조금 이제 곡률이 안 맞지만 이해를 좀 해두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이 원에서 만약에 이 길이가 반지름이 R이면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각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녀석 각 자체가 우린 뭐냐면 1사분면에서의 각이 됩니다. 1사분면에서의 각이다 이 말이야. 1사분면에서의 각. 자, 그러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알파니까요.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이제 바로 뭐가 돼? 각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돌아간 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알파 대쉬라고 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자, 2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자, 2사분면 각이 돼요. 그러면 1사분면 각이고 2사분면 각인데 3사분면 각은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3사분면 각을 그려본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결론은 이 3, 4분면의 각도 여기서부터 돌아서 이렇게까지 온 걸 얘기하겠죠. 알파의 2', 이게 2'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각 자체가 뭐라고? 3, 4분면 각이 됩니다. 자, 3, 4분면 각이 되겠고요. 당연히 4, 4분면 각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건 4, 4분면 각이고요. 역시 여기서부터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바로 알파를 3번 대쉬한 것으로 보겠고요. 여기가 바로 4, 4분면의 각이 됩니다. 자, 4, 4분면의 각이 되는데 1, 4분면의 각과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여기서의 삼각함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삼각함수는 원래 이게 자체가 주어진 게 알파면 여기서 삼각함수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형으로 삼각함수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x가 되고 여기 있는 게 y가 되고 이게 얼마예요? r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 4분면의 각이 가장 기본적인 각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적어봅시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r분의 이게 올라가 있어요. y가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 알파입니까? 미안합니다. 알파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알파는 r분의 y. 그죠? 집중해서 봐야 돼. 자, 사인 알파는 r분의 y. 자, 코사인 알파 이꼴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이꼴 x분의 y.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 시칸트 알파, 코시칸트 알파. 그 다음에 코탄젠트 알파를 보면 시칸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x분의 r, 코시칸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y분의 r.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얼마입니까? y분의 x.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4분면에서의 각을 가장 기준이 되는 각으로 보고
자, 이제부터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가면서 이 각들의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2, 4분면의 각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하겠는데요. 2, 4분면의 각을 잡을 때는 실제로는 이 알파로 잡아야 하지만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으로 판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알파 대쉬라고 하는 요 각이 원래 각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했을 때 삼각함수를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으로 삼각함수를 따지면 이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 각이 중요한데 요 각은 뭐냐? 그러면 여기가 180도니까 180도 파이에서 뭐를 뺀 거예요? 알파 대시를 뺀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결론은 2, 4분면 각은 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 자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 그림 그려서 만들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려서 하지 말고 이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외워주는 것은 이제 각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를 따질 때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따지면 좋으냐면 좌표를 가지고 따지면 좋습니다. 그 좌표,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녀석을 따질 때는 이걸 판단할 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다시라고 잡아야 되는데 이 녀석을 잡을 때는 요 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 각으로 계산을 한다면 왜?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이 편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동경각이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계산할 때는 요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뭘로 따지면 편하다고? 좌표로 따지면 편합니다. 그래서 좌표로 따진다는 것은 원래 이거는 R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 맞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R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 요 길이도 뭐예요? Y는 그대로 있죠. 여기도 Y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좌표로 따지면 마이너스. 그림 조금 복잡한데 이해되죠? 알파 대시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로 계산할 때 사이각은 얘단 말이야. 얘로 계산할 때는 좌표로 하라고. R이고 Y고 X인데 X 중에서 뭐라고? 좌표 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X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X라는 형태를 따져서 얼마? 마이너스 R분의 얼마요? 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원래 X가 뭐인 상태? 양수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R분의 마이너스 X 뭐가 되죠? 음수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사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은 Y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Sorry. R분의 Y죠. 그래서 R분의 Y인데 Y는 지금 현재 뭐가 돼?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 전체가 양수가 돼요. 그런데 여기 각을 보면은 주어진 식이 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시라고 하는 녀석을 가만히 보니 사인 말고 코사인을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시 이렇게 하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얼마야? R분의 X예요. 근데 X 자체는 양수였잖아. 원래 이 값에서 판단했으니까 X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숫자를 계산할 때는 4분면의 각을 따질 때는 뭐를 따져주면 된다고? 바로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좌표를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따진다.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암산해 볼까? 여기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삼각함수든 다 양수다. 기억나죠, 여러분? all이라고 쓰고 여기가 양수,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사인만 양수지 얘가 들어가는 탄젠트나 코사인은 다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죠? 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이쪽에 사인 이렇게 쓰죠.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플러스에다 마이너스인 사인, 코사인 다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실제 삼각함수를 따질 때는 언제나 예각으로 따져야 돼, 얘들아. 알겠죠? 예각으로 따져야 되는데 자꾸 예각으로 안 따지고 바깥을 보면 다 틀린 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각으로 따져서 얼싸탄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여기는 이 삼각형을 보면 어떻게 돼? 이쪽 양수 이쪽 양수니까 이렇게 된 것만 계산하는 거야. 실제는 2파이에서 알파 3-를 빼는 거죠. 어쨌든 안에 있는 예각만 생각한다면 이 녀석 자체는 양수와 양수인 뭐 이렇게 되는 코사인만이 플러스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 사분면의 부호를 따질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는 얼싸안고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지? 얼싸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좌표를 생각하면 된다. 얼싸안고 선생님 근데 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탄제고 이게 탄젠트고 그런데 뭘 얼싸안고야. 그냥 이렇게 평가해도 돼요. 이렇게 평가해도 돼요. 아싸 땡크 알겠어요? 아싸 땅크 알겠습니까? 아싸 땅크 얼싸안고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그거야 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얼싸안고라고 해도 되고 아싸 땡크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선생님 아싸 땅크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땅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쪽은 전부 다 요런 부호일 때만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에서 뭘 해준다는 겁니까? 바로 부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부호는 방금 봤다시피 좌표를 가지고 설정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에서 부호에 대한 부분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쉰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삼각함수 부분에서 이제 진정 뭐죠?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따지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프 자체는 역시 이제껏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쉰 다음에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각자 역수인 6개에서 각자 역수인 3개에서 총 몇 개? 6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6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확장을 해서 나중에 우리는 인버스, 그러니까 역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따지면 또 6개가 나오니까 총 12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12가지의 그림은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시다. 아 요즘 이상하네. 혈압이 올라갔는지 하이 프레셔가 오는 것 같아. 이 말 자체가 어버버버거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쉰 다음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